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 구입 능력은 좋아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상환이 가구 소득의 절반 가까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마련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코올로직은 최근 내놓은 주택 구입 능력 보고서에서 뉴질랜드 주택 평균 가격이 지난 6월 말 기준 가구 연간 평균 소득의 7.2배로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는 7.8배, 지난해 초에는 8.8배까지 커진 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6.1배였습니다. 주택 가격과 평균 소득 간 비율이 줄어든 것은 평균 주택 가격이 91만 1,222달러로 떨어지고 평균 가구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코올로직은 설명했습니다. 코올로직은 그러나 모기지 상환이 가구 소득의 절반 가까운 49%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시장의 바닥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첫 주택 구매를 꿈꾸는 사람들은 주택 소유는 계속해서 좀 더 낮아졌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의 전국 하위 4분위 주택 판매 가격은 지난 6월 59만 달러에서 7월 58만 7천 달러로 지난달 3천 달러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가격 움직임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낮은 4분위수 가격은 노슬랜드와 오클랜드, 와이카토, 혹스베이, 웰링턴 지역에서 하락했고 마나와투, 판가누이, 타라나키, 넬슨 말보로, 캔터베리, 오타고, 사우슬랜드에서는 상승했으며 베이 오브 플랜티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소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interest.co.nz은 25세에서 29세의 중간 급여율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첫 주택 구입 커플의 세후 급여가 7월 주당 평균 5달러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준비은행이 당분간 공식 현금 금리를 보류했지만 주요 은행들이 제공하는 2년 고정금리의 평균이 6월 6.50%에서 7월에 6.74%로 상승하는 등 더 높은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7월에 20% 보증금 11만 7,400달러로 전국 하위 4분위 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모기지 지불액이 주당 702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첫 주택 구매 커플의 급여의 35.6%에 해당하며 40%는 모기지 지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첫 주택 구매자가 동일한 주택에 비해 10% 보증금 5만 8,700달러만 가지고 있다면 모기지 지불은 주당 889달러로 뛰어올라 일반적인 첫 주택 구매자의 실수입의 45.1%를 차지하게 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20%의 보증금이 있더라도 평균 소득의 첫 주택 구매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클랜드 지역이나 타우랑가, 카피티 코스트 또는 포리루아 어디에서나 낮은 4분위 가격 주택에 대한 모기지 지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웨스트팩 뉴질랜드의 경제학자들은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 회계연도에 정부의 재정의 적자가 4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월요일 은행 연구팀은 9월 12일 발표될 사전 선거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를 미리 보는 요점들을 발표했습니다. 요점 발표는 세수를 견인하는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전망이 2023년 예산에 포함된 전망 이후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이번 회계연도에 70억 달러, 2023년과 24년 회계연도에 76억 달러의 운영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 회계연도의 법인세 수입은 이미 5월 말까지 예상보다 20억 달러 적었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트팩 뉴질랜드의 수석 경제학자인 네이슨 페니와 데렌 깁스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적자는 각각 최대 94억 달러와 120억 달러로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과 함께 제공된 예측은 준비은행이 준비할 것을 포함해 경제 전망에 대해 더 낙관적인 관점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는 공식 현금 금리가 5.25%에서 정점을 찍고 2024년 중반에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준비은행은 금리를 5.50%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노동시장이 내수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소득세 수입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소식은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압도될 것입니다. 재무부는 중국의 더 강한 성장이 수출 가격의 하락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약점은 명목 GDP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며 기업 및 소기업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많은 낙농가들이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문의 세금도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키위들이 지난달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질랜드인의 여구의 지출 급증은 지난달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에 6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새로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준비은행 수치에 따른 것입니다. 7월은 방학 등으로 해외 지출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 202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기록은 2019년 7월에 6억 5,500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계산기는 2019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율을 해당 수치에 적용하면 7억 7,5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출의 동등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6억 8,300만 달러가 아닌 7억 7,500만 달러를 지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키위들의 해외여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8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록인 6억 5,500만 달러보다 약 5분의 1이 적은 사람들이 6억 3,8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계절 조정을 기준으로 7월 국내에서 키위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38억 7천만 달러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국민당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3가지 암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매년 2만 5천 명 이상의 키위가 암 진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들은 일생 동안 개인적으로 친구, 동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암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암 생존율은 부분적으로 호주에 광범위한 암 치료제 자금 지원이 있지만 호주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OECD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데 흑색종 피부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암은 1만 명 이상의 키위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암 통제 기관인 타아호 오테카우는 2020년 보고서에서 아우테아로아에서 암 생존율 개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느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의 계획은 4년에 걸쳐 farm에게 2억 8천만 달러를 할당해 폐암, 장암, 신장암, 흑색종 두 경부암에 대한 상당한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고 뉴질랜드의 암에 대한 극복은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국민당은 저소득 키위와 퇴직연금에 대해 처방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누구나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을 연간 100달러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표적 변경으로 인해 4년 동안 보조금 비용이 3억 1,600만 달러 감소할 것이며 절약된 비용은 캔서 컨트롤 에이전시에 따르면 상당한 임상 혜택을 제공할 13가지 암 치료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파투 오라와의 급여 협상 결렬에 따라 전국의 원로 의사와 치과 의사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료 전문가 협회 회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맞는 임금 인상을 원했습니다. 의료 전문가 협회 회원의 80% 이상이 테파투 오라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3번의 파업을 유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파업은 9월 5일과 13일, 21일 각각 2시간, 4시간씩 진행됩니다. 의료 전문가 협회 이사 사라 델턴은 성명에서 가능한 한 환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은 환자를 돌보지만 자신의 업무 가치를 보호하지 못하면 더 많은 의사가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이곳에서 일자리 지원을 거부할 뿐이라고 파업 결정에 대해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원뉴스 베리언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지난달에 비해 4% 하락한 29%, 국민당은 2% 상승한 37%, 액트당은 1% 상승한 13%, 녹색당은 2% 상승한 12%, 또한 뉴질랜드 퍼스트도 1% 상승한 4%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의석으로 환산하면 국민당과 액트당 연합은 국민당의 48석과 액트당의 17석으로 총 56석이 되며 반면에 노동당은 37석, 녹색당 15석과 테파티 마오리의 3석을 합치면 좌파 진영의 총계는 55석에 불과합니다. 과반수 매직 넘버는 61석입니다. 액트당의 17석은 2020년에 10석을 거의 2배로 늘려 당이 선거에서 얻은 최고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편 선호하는 총리에서는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 대표가 3% 하락한 21%,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스는 7월과 같은 수치를 유지하며 20%,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1% 하락한 6%,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 3%, 녹색당의 클로이 스와브리 2%, 니콜라 윌리스 국민당 부대표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당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오늘 아침 재선될 경우 정부가 전국 전자담배 판매점 수를 600개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판매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힙킨스는 최근 청소년 베이핑의 증가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베이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 노동당 정부는 이전에 일회용 전자담배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와 마라의 근처에 새로운 상점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8세 미만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노상주차 및 오클랜드 교통국 관리 주차장의 시간당 비용이 다음 주부터 시간당 $1씩 인상됩니다. 또한 커스텀 스트리트 웨스트에 있는 오클랜드 교통국 소유의 다운타운 주차장은 주중 가격 상한선을 $40에서 $24로 낮추고 비수기 저녁 및 주말 종일 주차 상한선을 $10에서 $15로 인상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1원 5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9원 4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3원 60전입니다.